자,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통합과학을 함께하고 있는 김기현입니다. Let's get it. 왜, 이게 웃긴겨? 선생님은, 내 이름 얘기 안 했구나. 이름 얘기해줘야지. 내 이름은 김기현인데, 김기현이에요. 자, 쌤, 잠깐, 불편이노? 오케이. 자, 쌤 이름은, 김기현이고요. 여러 온라인 강의에서 내 얼굴을 가끔 이제 볼 수는 있을 건데, 문제는, 온라인 강의에 나오는 내 얼굴과 지금, 실물과는, 많이 다를 겁니다. 그렇죠? 온라인 강의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메이크업도 하고요. 머리도 하고요. 최대한 이렇게 뽀샤시하게 이렇게 나오고, 실물은 딱 보면 알겠지만 뭔가 쾌쾌하죠? 어쨌건. 그리고 선생님이 특별하게 일부러 내가 전화번호를 항상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선생님 번호는 010-3434 9797번이에요. 골드 번호 맞아요. 돈 주고 3번호 맞고요. 그냥 싸구려 번호 아닙니다. 왜 그럴까? 선생님이 요걸 왜 샀을까? 이게 쓸데없는 얘기인데, 요 번호가 나왔을 때, 경매 같은 게 열려가지고, 운 좋게 뽑은 번호예요. 돈 주고 산 번호고, 이 번호의 장점은 여러분들이 외우는데 편하고, 단점은 뭐냐? 니네가 만약에 전화가 띠리 울렸는데, 갑자기 번호가 34349797이야. 니네 받을래? 거절할래? 90% 거절합니다. 그렇죠? 이게 단점은 엄마들한테 전화하면 광고 전화인 줄 알고 대부분 거절하셔. 그래서 미리 엄마한테 우리 과학쌤 번호 특이하셔라고 얘기해 주셔야 돼. 알겠냐? 그래서 자, 통합과학을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할게요. 통합과학은 연계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통합과학 자체가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내용이 조금씩 담겨 있어.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단원은 물리, 2단원은 생명, 3단원 화학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좋겠는데 대부분 단원에 과목들이 막 섞여 있어가지고 1단원에 물리, 화학이 나오고 2단원에 화학하고 지학 이런 식으로 막 섞여 있어가지고요. 좀 연계가 많이 되진 않아. 바꿔 말하면 1단원을 반드시 알아야 2단원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조금 수업 스타일을 따로 또 정리해 줄 거예요. 따로 좀 이렇게 정리를 먼저 설명을 해 주고 나중에 척 정리를 하면서 문제 푸는 법까지 얘기를 해 드릴 겁니다. 오케이. 자,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선생님이 우주의 첫 시작이라고 보통 이제 물어보면 애들이 빅뱅이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빅뱅. 자, 우주의 시작은 빅뱅인 것 같아. 진짜 맞아? 난 잘 모르겠어. 과학을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진짜 이게 빅뱅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 하지만 대략적으로 현재 나와 있는 기술력으로는 이 빅뱅 이론이 가장 합리적이어서 이 빅뱅 이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폭발이라고 얘기하는 빅뱅이 있었어. 빅뱅이라는 거는 온 우주가 하나의 점처럼 뭉쳐 있다가 한꺼번에 뻥 하고 터졌다는 게 이게 빅뱅 이론이죠. 그러면 자, 우리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는 당연히 원자잖아. 원자 맞아요? 그러면 빅뱅 후 원자가 바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빅뱅 후 한참 시간이 흘러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냐면 한 38만 년 정도 시간이 흐를 거야. 이 38만 년 정도가 흐르면 그때서야 뭐가 만들어지냐면 원자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약 38만 년 정도 시간이 흐르면 원자가 된다. 자, 지금부터 이제 중학교 내용 살짝만 해볼게. 자, 우리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거는 원자 핵하고 전자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건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음. 오케이. and. 자, 핵 속에는 혹시 양성자, 중성자 있다라고 들어봤어요? 오케이. 그래서 핵 속에는 양성자라는 게 있음. 그 다음, 자, 중성자라는 게 있음. 요 정도는 우리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지학 파트랑 화학 파트가 좀 섞여 있어서, 선생님이 원래 맨 처음은 이제
뭐 배우는 거냐면, 킬로미터 퍼 아워가 뭐고 해서 뭐 단위 환산 이런 거 배우는데, 그건 나중에 해도 되고, 좀 중요한 거 위주로 먼저 할 텐데, 그래서 지학하고 화학 파트 중에서 나는 개인적으로는 화학 파트를 먼저 하는 게 더 애들한테 이해시키기 편해서 오늘은 화학 파트부터 할 거야. 좀 이따 책 준다 그랬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잘 보시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보고 있나요? 자, 내가 이렇게 나트륨이라고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자, 이거 원소 기호라고 부르죠? 혹시 우리 원자 번호라고 배운 적 있을 거야. 1번부터 20번까지 아마 대부분 외우고 있을 거고, 혹시 안 외우고 있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 그 교과정상에서 시험 보는 부분이어서 외워야 됩니다. 이따 할 거고. 아무튼 자, 얘는 이렇게 밑에 숫자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밑에 숫자를 우리는 혹시 원자 번호라고 부르는데, 원자 번호라고 부르는데, 요거 무슨 기준으로 만들어졌는지 기억나? 그냥 11번째 발견돼서 11번인가요? 아니면 11번째로 커서 11번인가요? 혹시 이런 거 기억나요? 안 배웠죠? 그렇죠? 기억 안 납니다. 이 원자 번호는 무슨 순서로 매기냐면 양성자 개수로 매기는 거야. 자, 아까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트륨이라고 하는 원소는 양성자가 11개 있다야. 그래서 얘가 11번이 되는 거야. 자, 수소는 원자 번호 1번이거든요. 양성자 몇 개 있어? 1개 있는 거 1개. 2번은 헬륨이거든요.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 번호는 무슨 순서로 매기냐면 양성자 개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 이해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원자를 보이냐? 원자를 우리가 볼 일은 없는데, 원자를 만졌어.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어떤 물질을 만진 거야. 뭐, 특별하게 정전기를 제외하고는요, 전기 오는 거 없어요. 그럼 전기가 오지 않는다는 뜻은 전기적으로 중성이란 뜻이야. 내 말 이해돼요? 자, 양성자는 보통 우리가 플러스 극을 띤 입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즈? 네네네. 중성자는 아무런 극을 띠고 있지 않은 입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뒤 조심하셔야 돼, 카메라. 그 다음에 전자는 자, 마이너스 극을 띤 입자라고 얘기를 하거든. 다시. 원자 번호가 11번이면 양성자가 11개예요. 그러면 자, 중성을 유지하려면 플러스가 11개니까 마이너스 몇 개여야 돼? 11개여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딱 보자마자 원자 번호가 양성자 개수야. 양성자가 11개 있으면 전자도 11개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전자수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렇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 원자도 당연히 무게 같은 게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당연히. 세상에 무게 없는 물질이 어디 있어? 가볍다, 무겁다의 차이인 거지. 무조건 무게는 있어. 근데 과학에서는 무게라는 개념을 이제 거의 안 써요. 중학교 때는 뭐 무게 쓰는데 과학에서는 이제 고등학교 올라서는 질량이란 단어를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원자도 당연히 질량이 존재하거든. 근데 원자 하나의 질량이 얼마냐면 다 들어보세요. 나트륨 원자 하나의 질량이 0.00000000000000001g이에요. 방금 0 몇 개 있었어? 왜 셀 수 있어? 천재인? 야, 이거 어떻게 세지? 다시 나트륨 원자 하나의 질량은 0.0000000000001g이에요. 자, 0 몇 개 있었어? 갑자기 개새끼 같아? 갑자기 나쁜 새끼야? 아유, 욕하면 안 되죠. 내가 이렇게 습관. 그래서 이 0이 몇 개가 있냐면 23개가 있어요. 0. 해서 뭐 1g 정도 돼.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23제곱이야. 그러면 원자의 질량 같은 거 사실은 의미가 있어 없어? 의미가 없죠. 하지만 원자끼리 질량을 비교는 해야 돼. 이게 무거운 원자인지 가벼운 원자인지. 그래서 원자의 질량을 측정하려고 하거든. 자, 여러분 또 얘기할게요.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애들은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구성돼 있어. 그럼 당연히 질량을 매기면 얘랑 다 합쳐서 질량을 매겨야겠죠. 그런데 전자 하나의 질량이 만약에 1이라고 하면 양성자 하나의 질량은 2000이에요. 그러면 자, 아직 우리가 중성자 신경 안 썼어. 양성자가 11개가 있어. 전자가 11개가 있어.
전자 하나의 질량이 1이야. 그럼 1짜리가 11개 있는 거고, 양성자는 그러면 2000짜리가 11개 있는 거죠? 그럼 얼마 이미? 22,011이 되는 거죠? 니네가 뭐, 물건 사러 갔어. 되게 좋아하는 샤프 보니까, 비싸. 좋은 샤프야. 뭐, 일본제고 막 비싸대. 오케이. 살려고 보니까 22,011원이야. 딱 보니까 카드가 없어. 현금이 딱 5만 원 있네? 자, 22,011원을 계산을 할 때 5만 원권 내면서 11원 나머지 거스름 또 이거 얼마냐? 89원이냐? 그거 받을래? 아니면 좀 11원 깎아주세요 그럴래? 이제 말 못해? 야, 11원 깎아달라고 할 수 있잖아. 그 정도는 아니야? 그냥 카드 쓸 거야? 그냥 계좌이체 할 거야? 나도 그래. 근데 이렇게 너무 작은 숫자는 사실은 여러분 생략해도 상관은 없다는 거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자, 여기 원소기호 왼쪽 위에 보통 숫자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원자번호만 외우시면 됩니다. 요 위에 써 있는 숫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원자의 질량 같은 거예요. 이 원자의 질량 같은 거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질량수라고 부를 거고, 좀 전에 얘기했지만 질량을 계산할 때 원래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까지 다 계산을 해야 된다고 했어. 맞냐? 하지만 전자의 질량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질량 값은 결국에는 뭐냐면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더한 값을 질량수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자, 원소 기호가 딱 보이자마자 왼쪽 밑에와 왼쪽 위에 숫자 보고 세 가지 입자의 개수를 다 판단이 가능한 거지.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딱 보자마자 얘 양성자 11개 있음, 전자도 11개 있음, 자, 중성자는 12개 있는 거 이해돼요? 빨리 앉으세요. 오케이. 자, 양성자랑 중성자 더한 게 질량수여서 11에다가 12 더하면 23 되는 거니까 이렇게 질량수까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늦었어? 이렇게 늦었어? 2시간 줄 알았어? 오 마이 갓. 그렇죠? 방금 발음 나쁘지 않았지. 그렇죠? 나도 고등교육 받은 사람이에요. 물론 영어는 니네보다 못하겠지. 근데 보고들은 풍어로 좀 있어서 어찌됐건. 자, 그래서 선생님이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 그리고 원소 기호를 표시하는 방식까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은 거니까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화학 파트를 할 때마다 되게 중요하게 다뤄주는 게 있어. 니네가 오늘 딴 건 몰라도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거는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되고 겁나 많이 외워야 될 거야. 심지어 외우는 거 시험도 볼 거고 당분간 매주 똑같은 걸로 시험 볼 거니까. 왜 그러냐면 친구들이 과학을 어려워하는 게 기본적으로 화학식은 좀 쓸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화학식 쓰는 법을 언제 배우냐면 중2 때 잠깐 배워. 근데 중2 때는 니네 막 이온 외웠던 거 기억나지? 이제 외웠던 건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온 쓰라면 쓸 수 있냐? 여기 거의 없을걸?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화학식을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일단은 우리 이온에 대해 안 써져 갑자기. 자, 이온에 대한 말이 꼬이냐? 내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온이 뭡니까? 라고 하면 어떤 원자에서 전자를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어. 아까 뭐라 그랬냐면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 입자예요. 자, 전자는 마이너스 극을 띤 입자다. 여러분, 그러면 마이너스 입자를 만약에 얻었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똑같이 갖고 있었는데 마이너스를 얻었어. 그럼 전체가 마이너스가 많아지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무슨 이온이라 불렀냐면 그렇지, 음이온이라 불렀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음이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우와. 너도 혹시 2시로 알고 있었어? 오 마이 갓. 큰일 났네. 다행히 뭐 별거 나간 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어떤 원자에서 여러분 전자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원자는 중성인데 전자는 마이너스 극 입자거든요. 그러면 전자를 내가 만약 잃었어. 그럼 마이너스가 줄어든 거예요. 그렇죠? 그럼 플러스가 많아지는 거니까 걔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양이온이라고 자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중등 과정 지금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더 웃긴 건 통합과학 내용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요거는 사실 화학 원 내용이에요. 화원이요? 화원이면 몇 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고2 때 배우는 거고 우리 외고 친구들은 화원 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니네들은 지금 통합과학을 가장한 이과 애들이 배우는 화원을 배우고 있는 거야. 선생님은 그러면 이 정도 별로 안 어려운 것 같은데 실제 고2 수업에서 화원 수업에서도 이걸 똑같이 얘기해 주나요? 무조건 똑같이 얘기해 줘. 난 지금 니네를 외고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화학을 듣는 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어. 그런데도 어렵지 않잖아. 혹시 어렵니? 막 미치겠니? 막 갑자기 막 과학을 포기하고 싶어졌니? 선생님이 설명회 때 선생님이 김포외고랑 고양외고 살짝 설명을 잠깐 했었는데 그때 같이 들었던 친구들 좀 있나요? 그때 학생들 같이 듣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성취도 평가가 뭔지는 알죠? 성적표가 나오면 A, B, C, D, E 나오는 게 성취도 평가잖아. 그래서 뭐 A, B, C, D, 자, E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중등 과정에서는 보통 뭐 90점 이상, 80점 이상 보통 얘기를 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보자. 그러면 고양외고나 김포외고에서는 A 등급 맞는 학생들이 약 몇 프로겠냐? 몇 프로냐면 50% 정도 돼요. 좀 많은 경우는 70%도 됩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그러면 90점 넘는 애들이 대부분이네요. 그래서 100점부터 99, 98, 저 1점으로 등급이 갈려요. 우리 등급 알죠? 니네부터는 이제 1등급까지가 우리가 보통 대학 가는 마지노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지금 1등급은 몇 프로까지야? 니네 선배는 4%까지지만 니네는 약 몇 프로냐면 10%야, 10%. 그래서 1등급만 맞으면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와, 치열해. 그래서 막 수행평가 이제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한 문제 안 틀리기 위해서 여러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아무튼 그래서 선생님은 자, 전자를 하나를 잃어버리는 애를 플러스 1가 양이온이라고 부를 겁니다. 몇 개 적어줄 거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어쩔 수 없이 외워주셔야 돼. 과학은 암기 과목은 아닌데 외워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어. 좀 재수없는 표현이죠. 야, 수학은 암기 과목이냐 아니냐? 수학 솔직히 암기 과목이에요. 수학도 뭘 외워야 풀 수 있잖아. 그렇죠? 오케이, 수학도 암기 과목이에요, 여러분. 물론 대학 가면 아니지만. 자, 간다. 자, 글씨가 안 써지니. 자, K 플러스. 자, 우리 뭐라 읽어요? 왜 물어보냐면 꼭 이거를 선생님 저 이거 칼슘 아니야, 칼륨이야. 칼륨 이온. 자, Na 플러스 나트륨 이온, Li 플러스 리튬 이온, 그 다음에 Ag 플러스 은 이온, 그 다음에 H 플러스는 수소 이온. 그래서 니네가 통합과학 과정에서 전자 하나 잃어서 양이온 1가 되는 애들은 요 5개만 알면 돼요. 오케이? 혹시 너도 두시로 알고 있었어? 아, 조식 갔다 왔어? 오케이, 앉으세요. 근데 왜 손이 이렇게 깔끔해? 아, 그래, 알았어. 야, 그 뒤에 선 조심하고. 자, 그 다음에 전자를 2개를 잃어버리는 애를 우리가 플러스 2가 양이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Ca2 플러스 이게 칼슘 이온, Cu2 플러스 구리 이온입니다. 몇 개 더 적어줄 거야. Fe2 플러스 철 이온, Zn2 플러스 아연 이온. 어렵지 않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Ba2 플러스 바륨 이온. 다시 한번. 칼슘, 구리, 철, 아연, 바륨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Mg2 플러스
마그네슘 이온이라고 하고요. 좀 어렵지만 Pb2 플러스까지 좀 알자. 납 이온. 그래서 꼭 나오는 이온은 이 정도가 꼭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가 양이온은 알루미늄까지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양이온입니다. 그러면 음이온은 뭐가 있느냐? 전자 하나 얻는 애와 전자 두 개 얻는 애만 우리가 기억하시면 돼. 전자 하나 얻는 애는 여러분 좀 힘들지만 F- 이름이 플루오린 화이온이야. 이따 필기할 때 요거 밑에다가 원소기호 이름 다 한글로 써줘야 돼. 내가 확인할 거예요. 내가 확인합니다. 선생님이 친구들한테 뭐가 있냐면 다 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막상 보면 알게 모르게 비어있는 내용이 되게 많아. 꼭 확인하는 편이에요. 오케이? 자, 얘 플루오린 화이온. 그 다음, 자, Cl-는 염소죠. 근데 얘는 이온이니까 뭐라 불러요? 염화이온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 Br, 자, 브로민 화이온. 그 다음, 자, I- 이름 뭐예요? 아이오딘 화이온. 이게 대표적으로 전자 하나 얻는 음이온인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 오케이? 그 다음에 전자 두 개 얻는 애들은 O2- 산소인데 이름이 뭐예요? 산화이온. 자, S2- 얘는 황인데 황화이온이라고 하시면 되죠. 그래서 가장 유명한 애들 양이온하고 음이온 적어드렸습니다. 이거 아마 솔직히 니네들이 그래도 공부를 못하진 않잖아, 막말로. 그래도 아예 공부를 논 애들은 아니잖냐. 나름 문과 과목 좀 자신 좀 있는 애들이잖아. 근데 과학은 얘겠지. 평소에 잘 안 해서 이게 너무너무 들쑥날쑥해. 그래서 꼭 정리를 해준다 했어. 그러면서 어려운 거를 하나를 더 알려드릴 거예요. 원자들이 여러 개인 이온이 있어. 걔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다원자 이온이라고 부를 거야. 뭐라 부른다고요? 다원자 이온이라고 부른다. 왜 이렇게 쿵쾅거리지? 자, 다원자 이온은 원자들이 여러 개 묶여있는 이온이 다원자 이온이에요. 자, 대표적으로 OH- 일단 볼게. NO3- 요 대문자 소문자 좀 구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NH4+, 그쵸? 그 다음에 MnO4-, 그 다음에 CO3 2-, 그 다음에 SO4 2-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 잠깐만, 제 책. 아이씨. 니네 웃으니까 들어갔잖아, 씨. 오씨. 자, 다시. 자, CH. 지가 제 책에 못해놓고 막 화내, 그죠? CH3, 자, CO-가 있습니다. 자, 이름까지 써주게. 중요해서 이름 적어줄 거야. 얘 이름이 뭐냐면, 수산화이온. 자, 이온을 그냥 물결 표시할게요. 자, 얘 이름이 뭐냐면, 질산이온. 그 다음에 얘 이름이 뭐냐면, 암모니 아니에요. 암모늄 이온. 필기 따도 돼. MnO4- 이름이 뭐냐면 망가니즈산 이온. 처음 보는 것도 있죠? 오케이. 자, CO3 2-는 이름이 뭐냐면 탄산 이온. SO4 2-는 이름이 뭐냐면 황산 이온.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얘 이름이 뭐냐면은 아세트산, 자, 이온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무조건 니네뿐만이 아니야. 고3 수업 가서도 맨 첫 수업은 이거 해줘요. 아, 선생님 고3이 화학을 선택하는 애들이 이걸 모르나요? 경험상 비어있는 개념이 되게 많아서 한번 꼭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니네가 중학교 2학년 때 열심히 한 친구들은 뭐 기억이 새록새록 날 것이고 아닌 친구들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만 좀 부탁 좀 할게. 내가 물어봤어. 여러분, 나트륨은 원자잖아. 나트륨이 만약에 이온이 됐다고 칠게요. 다시. 나트륨 원자랑 나트륨 이온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 그럼 얘네들은 성질이 거의
비슷하겠죠? 왜 딸랑 전자 하나 차이잖아. 전자 하나 부족한 애와 전자 하나 남는 애니까 별 차이 없겠지? 맞냐? 근데 전자 하나는 아예 다른 물질을 만들어 버려. 얘네는 비슷한 점이 1도 없어. 완전 다른 물질이야. 좀 격하게 표현할게요. 나트륨은 우리가 금속 나트륨, 고체 나트륨은 어디 이용이 되냐면 다이너마이트 재료로 이용됩니다. 터진다는 얘기겠죠? 폭발합니다. 근데 나트륨 이온은 니네 섭취가 가능해. 먹을 수 있어. 나트륨이 제일 많은 음식 뭐냐? 라면. 떡볶이도 물론 그렇죠. 라면이 물론 밤에 라면 먹으면 다음날 아침에 얼굴이 폭발하긴 해요. 근데 그 폭발이 아니잖아. 내가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질산과 질산 이온 완전 다른 거야. 다시 황과 황이온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에 이온자가 붙어버리면 아예 다른 물질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 선생님이 지금 종이 줄 거야. 종이 뒤에다 필기할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 알았죠? 자, 종이 뒤에다가 자 일단은 필기를 하겠습니다. 어휴, 일단 뒤로 전다. 일단 종이 주면 종이 뒤에다 필기하세요. 어휴.